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입니다. 지은이 스펜서 존슨, 옮기니 안진화, 펴낸 곳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인 스펜서 존슨은 전 세계 42개 언어로 자신의 작품을 번역, 출간하며 아마존닷컴에서만 4천만 부라는 기록적인 판매 부수를 올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아둥바둥 살지만 문득 삶이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주인공 존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생각에 모든 면에서 행복해 보이는 프랭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행복을 원하는 존에게 프랭크 아저씨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충고합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죠? 행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니 내 마음의 소리가 행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행복을 찾아가는 존의 여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가 전하는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행복해지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노여움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애정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과 더불어 행복해지기입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복한 관계 만들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상대방도 상대방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찾는 존의 여정을 따라 같이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프랭크 아저씨의 비밀. 프랭크 아저씨의 집에 들어서자 아저씨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존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편안함에 긴장이 풀리자 존이 먼저 말을 꺼냈다. 프랭크 아저씨, 아저씨는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을 여쭤봐도 되나요? 프랭크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면의 성공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아저씨는 존을 격려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 내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거야. 어쩌면 너에게는 다소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면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훌륭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될 게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지. 아저씨의 명쾌한 설명에
존의 머릿속에 무언가 청량한 바람이 스쳐가는 듯 했다. 프랭크 아저씨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 무언가 빠진 듯한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무엇을 채워줄 사람이라는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프랭크 아저씨는 말을 계속했다.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에는 성공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성공을 맛보았던 것도 아니었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가혹하고 무뚝뚝하게 대했지. 사실 나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들, 즉 아내나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한마디로 일 중독자였던 거지.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거죠?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스스로 인생을 가꾸는 법을 터득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게 되었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었단다. 일 중독자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들은 일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아저씨는 잠시 쉬었다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고 있는 거야.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정말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단다.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말씀은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수록 주어진 인생을 더 즐기게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프랭크 아저씨가 존을 향해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외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조화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단다. 존은 약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토록 궁금했던 행복의 비밀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다니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지경이로군요. 프랭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의심할 만도 하지. 그러나 그 비결은 정말 효과가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실행만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말이지. 그 비결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프랭크 아저씨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존에게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까지 집중해서 읽어보라고 말했다. 존은 소리내어 읽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당분간 일 생각은 접어두렴. 일 생각은 언제든 다시 하면 돼. 먼저 자기 자신에 집중해라. 자기 자신이란 밖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지.
마찬가지로 너 자신은 너라는 사람의 본질이야. 우리 모두는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본질도 다르단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건 바로 이 자신의 본질이라는 부분이야. 조는 아저씨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되면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어. 몇 년 전 나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단다. 프랭크 아저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볼까? 스스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극도로 우울해진 사람을 생각해 보렴. 그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이나 주변 사정에도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맞췄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애정을 느끼지 못해. 자, 그렇다면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울 그 자체겠죠. 아저씨가 조용히 웃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기분을 전염시킬 수밖에 없단다. 그 말은 곧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주위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 되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프랭크 아저씨가 다시 물었다. 큰 병에 걸려 의욕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던 환자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니?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꾸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선 머리 손질 같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프랭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건강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지만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바로 내가 그랬단다. 그래서 난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프랭크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저는 열심히 듣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정원의 관리인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었지. 나는 관리인이 정원을 가꾸기 전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단다. 저는 조금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내가 나 자신의 관리인이라고? 너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내가 웅장한 저택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의 훌륭한 관리인이라고 상상해 보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화로운 정원을 방문해서 너의 조경솜씨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손으로 아름답게 꾸민 정원을 바라보며 바람에 날리는 향기를 맡아보는 거야. 프랭크 아저씨는 마음속에 펼쳐진 광경에 집중해 보라는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관리인이 되는 기분이 어떨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졌다.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아요. 나의 정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단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그 세 가지 영역은 바로 나, 상대방, 그리고 우리를 말한단다. 그렇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나 자신이라는 정원을 더 잘 가꿀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프랭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렇지. 아까도 잠시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나란 밖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질을 의미한단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란 상대방 안에 존재하는 그의 본질을 뜻하지. 상대방도 나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중히 생각하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단다. 프랭크 아저씨는 서재 한쪽에 놓여 있는 지구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하지. 그 상대방이 가족의 구성원이건 사업상 동료건 혹은 지구 반대편 쪽에 살고 있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이건 간에 나와 상대방은 우리라는 틀에 묶이는 거야. 프랭크 아저씨에게서 평화로운 기운과 함께 에너지가 느껴졌다. 조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어졌다. 아저씨의 인생 철학 중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프랭크 아저씨는 존이 기특하다는 듯 따사로운 미소를 지었다. 정원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꾸나. 따뜻한 햇볕을 좀 즐기면서 말이야. 존은 프랭크 아저씨네 정원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여기저기 피어있는 화려한 꽃들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스스로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랭크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 정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불행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단다. 아저씨가 불행했던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히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거야.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지. 나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조차도 행복하지 않았어. 나 자신을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가족보다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내 머릿속 어디에도 나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었단다. 결국 인생을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거야. 삶의 균형을 잃고 있었다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프랭크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던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위해 1분 정도 시간을 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단다. 1분이요? 1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행복해지는 데는 그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얼마나 충분한 시간인지 한번 실험해 볼까? 지금 시간을 봐두렴.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보는 거야. 정확히 1분이 지났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시계를 보면 안 된다. 딱 60초 동안이야. 프랭크 아저씨는 존이 이 간단한 실험을 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1분쯤 지난 것 같아 시계를 본 존은 깜짝 놀랐다.
이런 고작 38초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1분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군요. 프랭크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만의 푸근한 웃음이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의 1분이란 무척 긴 시간이지.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1분이죠? 내 경우에는 1분 정도가 적당했단다. 1분 동안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과 함께 상대방과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는 일을 찾기 위해 그렇게 1분의 시간을 내기 시작했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1분을 할애하는 것은 생각보다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1분 동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거야.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지. 단순한 방법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단다. 1분 정도 잠시 멈추어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가능한 자주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는단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내가 상대방이란 상대방 안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한 말 기억하지? 그 본질이란 바로 자아를 가리킨단다. 상대방을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 안의 자아가 결국 나의 자아와 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진실을 상대방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상대방 역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돌보고 가꾸어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권하는 거지.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말이야. 결국 답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스스로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각자가 스스로를 향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갖도록 권하는 거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 즉,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가? 라고 말이야. 프랭크 아저씨는 마치 존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의문이 들 게야. 그건 바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관찰하는 일이 매우 강력한 무언가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란다. 즉, 자기 자신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지혜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지. 하루에 몇 번이고 1분씩 시간을 쪼개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해 보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에 멈춰서는 것과 같단다. 그 정지 신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존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 무언가에 무작정 매진하다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겠군요. 그래, 일단 멈추어 서서 돌아보면 나에게 무작정 돌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즉, 그대로 전진할 것인가,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을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단다. 프랭크 아저씨는 잠시 쉬었다가 덧붙였다. 게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들다가 교차로에 있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확률도 줄일 수 있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1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짧으나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란다. 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나의 내면에서 구하지.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충분히 돌아볼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 수 있단다. 존은 프랭크 아저씨의 이야기가 기억해 둘 만한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펜과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적어 두어야겠어요. 그는 프랭크 아저씨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정리했다. 아저씨는 조금 기다린 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맨 처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주제로 되돌아가자꾸나. 이 단계를 다 마치면 더 높은 단계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균형 잡힌 삶으로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게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 일단 매일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많단다. 이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무언가 했던 것처럼 최대한 자주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바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란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 존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